실전에서 가장 강한 무술은. 안녕하세요, 미저리들, 미주랑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의 세계에서 뜨거운 주제, 어떤 무술이 가장 강할까인데요.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어제 다녀온 곳이 있는데, 사실 이곳에 다녀오고 마침 생각난 김에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격투기 관련 유튜브 채널 무채색 필름에서 대표로 활동 중인 유튜버 검정과 인천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의 매치가 성사되어 개최량 겸 기자회견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당연히 프로가 이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경기의 룰은 복싱이 아니라 믹스드 마샬아츠, 즉 종합격투기 룰이기 때문에 격투기에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MMA 수련을 해온 일반인 검정의 승리도 점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해외 유튜버 제이크 폴이 전 UFC 챔피언 타이론 우들리를 복싱 룰로 KO 시킨 경우도 있었던 만큼 신종훈 선수 전문 분야인 복싱 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인 검정이 아주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돈을 받았다거나 관계자라서 이 매치를 홍보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제 유튜버 채널 따위로 홍보되지도 않을 뿐더러 단순히 무술 팬으로서의 생각일 뿐이니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떤 무술이 가장 강할까? 이종격투기의 이가 달을 이자를 써서 이종격투기인데, 최고의 무술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서로 다른 종류 단일 무술 간의 대결인 이종격투기로 출발하여 어떤 무술과 싸워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들을 추구하면서 최종적으로 탄생한 격투기가 종합격투기인데요. 한 가지 무술만 배운 사람끼리의 대결인 이종격투기 시대는 지나서 이제는 모든 무술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같은 피지컬과 같은 동체 시력과 같은 완력, 같은 기민함으로 복제인간 여럿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무술을 익히게 한 뒤 대결을 한다면 순위를 매길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두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같은 10년이라는 기간을 수련했어도 청소년기에 배운 것인지 중장년기에 배운 것인지에 따라서도 그 효과는 다르기 마련입니다. 메이웨더와 최용만이 논현동 한신포차에서 맞짱을 뜨면 최용만이 이긴다고 해서 씨름이 복싱보다 강하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종합격투기가 되면서 갖가지 무술들의 장점을 흡수하여 만들어진 종합격투기 자체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무술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현대적인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강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것은 바로 룰인데요. UFC 룰이면 MMA가, 태권도 룰이면 태권도가, 무에타이 룰이면 무에타이가, 복싱 룰이면 복싱이 가장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룰로 어느 장소에서 몇 분 동안 할지 정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뭐가 제일 세냐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도 호랑이가 상어를 이길 수 있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멍청한 질문이겠는데요. 이 세상에는 갖가지 상황과 많은 변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과 실전성을 빼놓고는 강함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복싱이나 UFC처럼 땡 소리와 맞춰서 싸우는 것인지, 길거리에서 어깨빵으로 갑작스럽게 싸우는 것인지, 좁은 술집 안에서 싸우는 것인지, 옆에 사시미가 있는지, 집에 든 강도와 싸우는 것인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쩌면 싸움 또는 대결이 끝난 뒤에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이 내게 미치는지도 대결에 있어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다소 길어지겠지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식으로 여기서 끝나면 시청자 기만하는 거죠. 우리 미저리분들 포함해서 많은 지구인들이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거나 본인이 행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면 욕을 하고 비난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아서 저만의 생각을 그래도 꼭 표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시각각 바뀔 수 있는 여러 조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무엇이 강한 무술인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증해낼 수 없습니다. 굳이 결론을 내자면 사람에 따라 효율이 높은 무술이 있을 수 있다입니다. 내 조건에서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과 해당 스킬이 익숙하게 나가도록 평소에 잘 익혀놓는 것이 좋겠는데요. 본인이 키가 작고 왜소하다, 힘이 약하다 하는 분은 검도를 추천드립니다.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해버리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그냥 주위에 막대기나 우산이나 뭐라도 잡고 가격하거나 상대방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찌른 방식을 사용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찌르기는 상당히 무섭고 위험한 스킬입니다. 검도 수련 고수가 막대기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제 아무리 정찬성이라도 과연 이기기 쉬울까요? 가능성 좀 낮다고 보고요. 참고로 무기 사용은 너무 강력해서 추후에 법적 문제로 얽히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다. 내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기까지 쓸 상황은 정말 내 목숨이, 내 가족이 위험한 상황이기에 일단은 이 상황에서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살면서 실전에 싸울 일이 많이 없기도 하지만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상대방을 아예 죽여버려야 해결되는 상황도 있기 마련입니다. 본인이 키가 작고 몸이 땅땅하다 하는 분들은 레슬링, 유도 쪽을 추천합니다. 탄력적이고 폭발적인 몸놀림으로 상대방 안으로 파고들어서 낮은 무게중심과 중력을 이용하여 상대를 땅에 매다 꽂고 전개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한 맷집도 좋아서 실전에서 상대방에게 파고 들어갈 때 목이 두꺼워서 그런가 한두 대 맞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처럼 데미지가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다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닌 1대1 위주로 싸울 상황이 많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주짓수를 추천합니다. 싸우다 보면 서로 잡고 잡히면서 바닥에 구르기 마련인데요. 특히 주짓수는 그라운드에서 상대 몸과 내 몸이 얽힌 상태에서 결판이 나는 분야인데 적이 한 명 더 있다면 바로 사커킥 맞고 골로 갑니다. 1대1 막싸움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무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면서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싸우더라도 몇 번 펀치나 킥 주고받다가 어차피 주위 사람들이 말려서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복싱, 무에타이, 태권도 정도의 타격기 무술을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도 실내 싸움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복싱이나 무에타이를 추천드리고 실외 싸움이 많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태권도를 추천합니다. 태권도는 아무래도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야 발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서 좁은 곳에서는 제약이 많고 본인도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싱, 무에타이는 좁은 곳에서도 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절권도나 시스테마 등의 무술은 실전 중에서도 극실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시스테마는 전쟁 시에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맞춰 특화된 무술로서 단검 등을 이용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움직임과 급소 타격의 기술 등을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무술을 하면서도 인중, 명치와 생식기 등의 급소 타격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기술을 구사할 대상, 즉 연습 상대가 없기 때문에 실력 향상 면에서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또한 대중성 면에서도 동네에서 체육관을 찾기 쉽지 않아 배움에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아예 싸울 일 없다거나 복잡한데 얽히기 싫다거나 혹은 액면가 높으신 분들이면서 체급도 좀 있고 게다가 문신까지 있으신 분들은 그냥 헬스 정도만 해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헬스 추천드립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만큼 똑똑한 게 없죠. 또 헬스 자체가 모든 무술에서 기본이 되는 완력이라는 거나 코어 그 자체를 키우기에 좋기 때문에 실전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무술을 수련하더라도 웨이트를 따로 하는 이유입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유도나 주짓수가 좋아 보입니다. 모든 여성들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여성분들은 남성의 신체적인 힘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일반적인 타격으로는 웬만한 남자를 제압하기 힘들고 유도나 주짓수처럼 여성의 강점인 유연함을 특화시켜 적은 힘으로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한다거나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꽤 막대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평균 신장에 평균 체중, 딱히 신체에 장점이라거나 단점이 없으신 분들은 부상이 없는 격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복싱을 하는데 스파링을 하지 않는다거나 주짓수를 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우리가 늙으면 150세 시대가 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격투기를 하는 것이 잠깐 몇 년 반짝하고 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랜 수련을 한 사람에게는 상대방을 누르는 그 기운이라든지 아우라가 있고 실제 상황에서도 평소 연습해오던 스킬이 자동 발동되기 마련입니다. 무술은 생활체육의 연장이고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맞고 깽값 받자 라는 방식은 일단 이 영상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상대방이 놈이라 본인이 맞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깽값도 못 받고 인생 하직이라서 논외로 했고요. 무슨 격투기가 가장 강할까가 아닌 무슨 격투기가 내게 가장 적합할까, 내 강점을 특화시키고 내 단점을 메워줄 운동은 뭘까, 이런 관점에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저리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합격투기를 포함한 각종 무술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스포츠 산업이 하루빨리 최고의 전성기를 맞는 시기가 오기를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학창시절에 레슬링을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애들이랑 쉬는 시간에 교실 뒤에서요. 프로레슬링. 영상이 자신의 시각에 1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